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식품 외식 업계에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감소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소매 판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8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둘러싼 합종연행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압박에 가격 인상을 미뤄온 식품 외식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소식 김채영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LG생활건강자회사 코카콜라 음료에서 생산하는 음료 가격은 다음 달부터 평균 5% 정도 오르고 대상의 종갓집 포장김치 제품은 최대 12%, 오뚜기 케첩과 짜장 소스 가격도 각각 10%씩 인상됩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14% 올렸습니다. 식품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추석을 앞두고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데 올해는 추석 전부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그동안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인건비와 제조비용 등 원가 압박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적이 악화된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일제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선 업체들은 모두 2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뚜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들었고 대상그룹 식품사업과 LG생활건강 음료부문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외식업계에도 공공요금, 배달앱 수수료 등의 부담이 더해지면서 가격 인상 현상이 번졌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놓고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모색을 해준다면 가격 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식품 기업이 경영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추석을 앞둔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 위축된 소비 심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외식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현대차가 주주 환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상장 대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4분기 공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 동참 기업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LG전자는 최근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오는 4분기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그룹 중 가장 빠른 행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재계가 지주사를 중심으로 오는 4분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넘어서는 진짜 밸류업이 초읽기에 접어든 셈인데 시장에서는 안정적 수익 창출 능력과 현금 흐름을 밸류업 척도로 꼽습니다. 10대 그룹 중에는 삼성물산과 SK스퀘어가 대표 주자로 거론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SK스퀘어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조단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데다 지주사 역할까지 하고 있어 자회사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밸류업 시기에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올해 초만에도 밸류업 매력주로 꼽혔지만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어 배당보다는 AI 테마로 묶이는 분위기입니다. 하나 역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최근 사업구조 개편으로 5천억 원 가까운 현금을 추가 확보한 만큼 증권가에서는 배당 증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기업 상장사의 경우 배당 증대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을 강조해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업종의 경우 미래 배당 증대를 현 시점에서 담보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밸류업 공시를 예고한 LG전자는 최근 인베스트 포럼에서 B2B 사업 강화,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7%대 성장률을 보이겠다고 투자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LG전자의 주가는 오늘까지 2%가량 오르며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8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3,804억 원의 적자를 낸 저축은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00억 원가량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충당금 적립을 늘린 영향입니다. 올 상반기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12%에 육박합니다.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저축은행 업권의 유동성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대송충당금 적립률 역시 법정 기준을 초과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당시 자기자본 비율이 1%대였던 것에 비교하면 수치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와 같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에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비수도권과 달리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만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자기자본 비율 10% 내외 수준의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토스증권이 지난달 미국 국채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초반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주문 지연과 취소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토스증권에서 판매되는 미국 국채 상품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품은 오는 10월 24일 만기가 되는 1년 만기 미국채 상품으로 토스증권이 판매하는 미국 채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권 가격은 $991, 우리 돈 132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이날에는 $50로 가격이 표시된 채 거래됐습니다. 미국 현지 거래소는 주문 40여 건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미국 채권을 취급하는 다른 증권사엔 이 같은 오류가 없었고 토스증권에서만 발생한 걸로 파악됩니다. 보통 국내 증권사들은 미리 확보한 채권을 국내 투자자에게 파는데 토스증권은 미국 현지 거래소와 마켓메이커를 직접 연결해 투자자의 주문을 보내는 형태로 거래됩니다. 토스증권이 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채권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 해외 채권 서비스를 내놓으며 실시간 매매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증권사들과 달리 미국 채권 거래 정규장 시간인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미국 채권을 실시간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주문 체결 지연에 이어 엿새 후 또다시 주문이 취소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지 중개사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고객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의 미국 채권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거래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생산 감소는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된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7월 산업활동 동향 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 통계청은 매달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수치화하는데요. 생산부터 살펴보면 먼저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이전 달과 비교해 0.4% 줄었습니다. 3개월째 감소라 걱정인데 기준을 지난해 같은 달로 바꿔보면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8%, 자동차는 5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생산이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지난달이 너무 컸고 매 분기 말로 갈수록 생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파업과 휴가 등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결국 둘 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를 가리지 않고 전부 쪼그라들었는데요. 장마철 영향으로 취미용품을 덜 사게 되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휘발유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통 채널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의 소비가 늘었는데 7월 말에 벌였던 세일 행사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대규모 할인전으로 내수불씨를 살려보려는 배경입니다. 끝으로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운송장비가 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도입된 중대형 항공기 8개를 대표적으로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는 0.6포인트 떨어지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이전 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보다 평균 7, 8개월 앞서가는 만큼 앞으로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는 이 방사성 의약품 사업에 본격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선두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SK바이오팜이 밝힌 이 방사성 의약품 사업 로드맵 이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SK바이오팜이요, 이 방사성 의약품 RPT 후보 물질을 내년 하반기쯤에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뒤인 2034년께 미국 FDA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인데요. 앞서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홍콩 바이오 기업인 풀라이프 테크놀로지로부터 후보 물질인 SKL-35502를 도입했습니다. 이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타깃하는 저분자 약물인데 항암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날 향후 후보물질 2종 이상을 추가로 도입해 2027년까지 RPT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이제부터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세노바메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사 이래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호실적 배경에는요, 세노바메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세노바메이트 매출을 살펴보면 약 2,400억 원 수준인데 같은 기간 SK바이오팜의 전체 매출 가운데 약 97%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만
세노바메이트는 2032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미리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 에세노바메이트로 이미 확보한 높은 현금 창출력을 발판 삼아서요. 이 SK바이오팜이 설정한 차세대 모달리티는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 그리고 세포 치료제 총 3개로 이 중 방사성 의약품 RPT가 현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RPT 시장은 2031년에 35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일라이릴리,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 빅파마들이 잇따라 RPT 바이오텍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노라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뛰어든 시장인데 SK바이오팜이 좀 승산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FDA의 승인을 받고 상용화 된 제품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와 바이엘의 조피고 2개뿐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이 핵심 원료가 되는 이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SK바이오팜은 일찍이 테라파워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임상 단계를 소화할 만큼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파워는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업으로 지난 2022년에 SK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 권역의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RPT 치료제는 반감기가 짧아서 빠른 생산과 운송이 핵심인 만큼 원활한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판매 체계를 갖추며 쌓은 노하우로 현지 시장 진출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된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만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다음 달 1일 출범합니다. 한화그룹의 산업용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게 될 중간 지주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9대1 인적 분할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산하로는 기존 한화 에어로 자회사였던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를 두게 됩니다. 한화 비전은 CCTV 제조를, 한화 정밀기계는 반도체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초대 수장은 한화 비전 대표인 안순홍 대표가 맡았습니다. 한화그룹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부문의 경우 그동안 방산에 가려져 있던 가치를 재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화비전은 앞으로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지속하고 한화정밀기계는 HBM 반도체 신공정 장비를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존속회사인 한화에어로는 이번 개편으로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떼어내면서 방산과 항공, 우주 같은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 해외 생산 기지인 호주 공장 문을 열고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반기 수주 잔고는 사상 최고치인 30조 3천억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다음 달 27일 각각 변경 상장과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아파트 앱의 기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예약이나 주차 등록은 물론 관리비 결제와 집 수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전국에 레미안 아파트를 짓는 삼성물산이 새롭게 선보인 홈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못 받기나 전구 교체부터 하자와 수리까지 클릭만 하면 곧바로 해결됩니다. 앱을 통해 일정을 정하면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처리해주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리나 교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관리사무소 아니면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저희는 레미안의 CS 엔지니어가 직접 굉장히 친절하고 전문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기존 앱의 경우 커뮤니티 예약이나 방문 차량 등록 등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나 월세 결제도 가능하고 입주민 간 공동구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거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앱 하나로 가능해진 겁니다. 삼성물산은 레미안뿐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앱을 비롯한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과 홈스타일링 컨설팅 등을 통해 입주민은 물론 잠재 고객의 마음까지 잡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